자, 이번 관중 실신 사고 전부터 선수들 또한 폭염 속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물론이고요. 과거에 한여름 경기를 경험했던 선수도 이번 더위만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운동하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인 것 같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탈수 증세가 오는 것 같고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반대에서 야구하면 이 정도 더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체감 온도는 그래도 한 50도? 60도 정도 이제 느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야구는 오늘 내일 전 경기가 다 취소됐어요. 근데 축구도 이제 취소될 예정이라고요? 프로야구는 일단 잠시 멈춤했습니다. 어허. 오늘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언제 재개할지 이 무더위에 야구 경기 어떻게 할지 정한다고 하는데요. 프로축구도 문제입니다. 당장 7일과 8일 예정된 13경기 일단 지연해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원래 7시 반에 시작할 걸 저녁 8시부터 시작하겠다는 건데 아, 제가 어제 8시에 산책하러 밖에 나가봤는데요. 8시도 똑같아요.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초록초록 잔디가 마치 시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잔디가 열을 가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가만히 서 있어도 더운 날씨에 이곳에서 뛰는 것 선수들 건강에도 너무 위협적일 것 같고요. 관중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연으로만으로도 해결이 될지 조금 더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아니, 뭐 축구장은 잔디가 있어서 전 좀 시원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열기를 가두고 있어서 더 덥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폭염이 멈춰 세운 것은 스포츠 경기만이 아닙니다. 도심 곳곳의 야외 행사와 작업도 모두 중단이 됐는데요. 그야말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의 풍경이 확 달라지고 있는 거죠. 영상 보시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인 서울 경복궁입니다. 평소라면 수문장 교대식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붐빌 시간인데요. 이상하게 한산하죠. 교대 의식이 열려야 할 시간이 됐지만 수문장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건데요. 수문장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도 운영을 멈췄습니다.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치솟는 도심에서 야외 근무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서울 시내 공사장과 공원도 평소와 달리 인적이 뚝 끊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죠.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또는 선풍기도 있는 그대로 다 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금방 켜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차에 에어컨 좀 바람 좀 쐬려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에어컨 안 킨 상태에서는 지내는 게 조금 힘든 상태이기도 하고요. 실내에서 지낸다는 건 좀 힘든 상황이니까 많이 좀 답답하긴 하죠. 이게 분당 아파트뿐만이 아니에요. 서울에도 곳곳에서 잠시지만 정전되는데 곳곳이 있었다 그러고 저도 어제 집에 갔더니 계속 안내 방송 나오더라고요. 전기 이 과부하 걸릴 수 있으니까 냉방기 조금 줄여라 그러던데 이게 뭐 한두 곳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사실 에어컨을 계속 틀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더위입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방방마다 뭐 선풍기도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 전력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저녁 시간에는 변압기 과부하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에서도요, 이 변압기 과부하 때문에 정전이 일어서 승강기에 갇히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정전 피해를 호소하는 곳도 있어서 더 이 더위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력 사용에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무더위를 버티는 것도 괴로운데 폭염에다가 가뭄까지 와서 이중고를 겪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그렇죠? 지금 농촌은 완전히 힘들 것 같아요. 일부 남부 지방에는요, 가뭄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네. 저수지의 이 물양 같은 부분들을 보면 20%가 안 되고 30%가 안 돼서 제한급수 시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여름 축제 같은 걸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일부 지방에서는 이 기본적인 생활 필수라고 볼 수 있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도 비족한 곳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한급수만으로도 지금 대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와서요. 어허. 물 걱정까지 이번 여름 더위 걱정을 많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리 그래도 꼭 해야 할 일을 하려면 또 나가야겠죠. 외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또 생겼네요.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대학생이 개발을 했는데 이게 어르신들한테 엄청난 인기라고요?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탔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이 직접 만들었어요. 네. 본인이 통학길이 너무 더워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허. 실제로 걸어 다닐 때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것이나 이제 드리워진 길들이 있으면 그늘이 있어서 훨씬 더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경험 있는데요. 버스에 앉았을 때 어느 쪽에 앉으면 계속 그늘인데 잘못 네. 앉으면 얼굴 반쪽 계속 타는 경우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걸 감안해서 버스에서 어느 쪽에 앉아야지 내가 좀 더 시원하게 그늘로 갈 수 있는지 아하. 이 오솔길은 어디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앱이라고 하는데요. 재치가 대단한 것 같고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몇 주 만에 뚝딱 만들었다고 하니 굉장히 알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요즘 길 걷다가 저 한 100m 앞에 있는 역을 가야 되는데 제가 가는 방향이 땡볕인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 보니까 건물에 그늘이 져 있더라고요. 저 횡단보도 건너가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런 생각을 아예 또 앱으로 만들었다니까. 글쎄요. 그게 그 학생과 저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입추입니다. 입추가 뭡니까?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게 입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추가 와도 이 무더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더운 거예요? 일단 내일까지는요, 더위의 절정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태풍 등의 영향으로 조금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오는데 온도가 내려가도요, 30도는 넘을 거라고 합니다. 내려가도 30도가 넘는다고요? 30도 입추가 지나도? 그렇죠. 아이고야. 예전에는 더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29도, 30도에 육박한다 했는데 이젠 네.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